안녕하세요. 골목책방입니다. 골목책방의 역사 이야기 조선 제1대왕 태조 이성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의 제1대왕인 태조 이성계는 1335년 출생하여 1408년 승하였으며 재위기간은 1393년에서 1398년으로 약 6년이었습니다. 출생지는 고려 동북면 화령으로 현 함경도 금야군 지역이며 태조의 묘는 경기도 구리 소재의 동구릉내 권원릉에 있습니다. 이성계 집안의 북방지역 거주는 그의 4대조, 즉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고조부 이한사께로 올라가는데 원래 전라북도 전주 출생인 그는 고려의 의주지역 병마사로 부임했다가 원나라에 귀순하여 지금의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의 지방관리가 됩니다. 그 후로 대대로 해당 지역을 관리해오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 때에 이르러는 쌍성 총관부의 관료인 만호가 됩니다. 쌍성 총관부는 원나라가 고려 점령지를 통치하기 위해 세운 기구이죠.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지략과 용맹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말을 잘 타고 신궁으로 불릴 정도로 활 또한 잘 쏘았다고 하는데 특히 그의 이복형 이원계 또한 어린 시절부터 유학에 통달하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재능은 집안 내력과 북방지역의 거친 지리적 환경적 영향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몽골 제국인 원나라가 쇠퇴해가면서 가뜩이나 원의 이민족 차별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자춘은 당시 반환 정책을 펼치던 고려 공민왕에 1356년 쌍성 총관부 수복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자춘은 고려의 동북 병마사가 되고 이자춘의 사후 이성계가 이 지역의 관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려의 이성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시작으로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전까지의 약 30년간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대표적인 전투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361년 공민왕 10년 홍건적의 침입을 막아낸 전투가 있습니다. 참고로 홍건적은 몽골 제국인 원나라 말기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른 한족 농민군으로 백년교도가 중심이 된 반란군입니다. 훗날 명나라의 태조 홍무제가 되는 주원장이 바로 이 홍건적 출신이죠. 여하튼 이 홍건적 수만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 수도 기경을 함락하는데 기병이 주축이 된 수천의 이성계의 병력이 이 홍건적을 몰아내고 수도를 탈환합니다. 이듬해인 1362년에는 원의 장수 나아추가 고려의 동북면으로 군대를 이끌고 침략합니다. 그러자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된 이성계가 함흥평야지대에서 이를 격퇴하는데 원의 장수 나아추마저도 이성계의 뛰어남에 감복했다고 전해집니다. 1364년에는 원나라의 군대를 등에 업은 덕훈군 세력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하지만 이 역시도 이성계와 최영이 평안도 의주에서 막아냅니다. 참고로 덕훈군은 고려의 충정왕 때 원으로 파견되어 귀족 신분으로 체류 중이던 고려 왕족입니다. 이 덕훈군의 반란 배후에는 기왕후가 있었는데 고려 출신으로 원의 황후가 된 기왕후는 자신의 오빠 기철을 제거한 공민왕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기왕후는 원혜종에게 가뜩이나 원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공민왕을 폐하고 덕훈군을 고려의 왕으로 앉히도록 설득합니다. 결국 원나라는 덕훈군에게 군대를 내어주고 고려를 침략해 하는데 이성계에 막혀 의주를 넘지 못하고 원으로 후퇴하게 되고 이후 덕훈군은 원에서 귀족 자기가 박탈된 후 유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성계는 북방과 수도뿐 아니라 남쪽의 왜구 토벌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 특히 1370년대 후반부터 왜구는 고려를 대거 침입하게 되고 특히 1380년에는 왜구의 배 500여 척이 고려를 침략하여 경상, 전라, 충청 일대에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이때 채무선이 화약과 화풀을 이용하여 왜구의 배를 모조리 불태우게 되고 되돌아갈 수 없게 된 왜구들의 도발은 육지에서 더욱 극렬해집니다. 특히 이때 유명한 외장이 바로 아지발도 또는 아기발도라 불린 소년 장수입니다. 고려사 저료에 따르면 아지발도는 15, 16세에 용맹하면서도 단정하고 고운 외모를 지닌 장수로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두르며 빠르고 날래어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아지발도 또는 아기발도라는 이름은 고려에서 부르던 이름으로 진짜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성계는
이들 왜구를 막아내기 위해 삼도 도원수로 임명되는데 황산에서 이들을 섬멸하여 이 전투를 황산대첩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아지발도는 갑옷과 투구로 빈틈없이 무장하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활을 2대 쏘아 투구를 벗기고 또 다른 한 발을 아지발도의 머리에 맞추어 죽임으로써 왜구들의 사기가 크게 꺾이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계는 약 30년간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고려를 지켜냄으로써 1388년에 이르면 종일품의 수문화시중, 즉 현재의 부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조선건국의 결정적 장면이 되는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요동지역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중국 한족, 북방족 등의 치열한 쟁탈전이 있던 곳으로 시기적으로는 고조선,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고구려, 당나라, 발해,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등의 순으로 해당 지역을 지배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편 몽골 제국인 원나라는 14세기 들어 중원에서 차츰 힘을 잃어가다가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고 이후 홍건적 출신인 주원장이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는 공민왕 때부터 반은 친명적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나 명나라가 건국된 이후 고려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무리한 세공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1388년 우왕 14년 명나라가 천령이를 설치하여 고려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려 들자 결국 우왕은 요동정벌을 명하게 됩니다. 참고로 천령이의 위치는 최근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류로 인용되는 천령이의 위치는 북한의 원산지역, 즉 함경도의 남쪽이자 강원도 북쪽 지역이지만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조선사 번역해제연구팀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근대에 들어 조선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사에서 해당 지역이 고착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반도사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제 천령이의 위치는 한반도 내가 아닌 만주 지역이란 것이죠. 제 사견으로도 고려가 천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고려의 서북쪽 접경지인 요동정벌을 하려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천령이의 위치는 고려 내의 원산지역이 아닌 고려 밖 서북쪽의 압록강 위쪽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요동정벌을 논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명과의 타협과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주화파와 명에 반대하고 북원과 손잡아 요동을 치자는 주전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들어 요동정벌을 반대하였습니다. 사불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할 수 없고 둘째, 농번기에 출병할 수 없으며 셋째, 북방원정 시 왜구가 그 틈을 노릴 수 있고 넷째, 여름장마철 활야악교가 녹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전염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농번기를 앞두고 있어 대규모 징발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으며 압록강의 위화도에 이르러서는 큰 비로 전투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국 우왕의 명에 따라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하고 조민수와 이성계를 각각 좌우군 도통사로 한 5만의 병력을 징발하여 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왕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고려 내부에서의 역모를 걱정하여 팔도 도통사 최영을 평양에 남겨두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압록강 위화도에 이른 고려군이 장마로 전투가 힘들어지자 이성계는 우왕과 최영에게 수차례 회군을 청하다가 거절당하고 결국 이성계는 조민수를 설득하여 회군을 하게 됩니다. 최영이 위화도에 있었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쨌든 우왕과 최영은 개경에서 이성계의 회군 병력을 맞아 항전하였으나 이성계가 승리하고 이후 최영은 유배되었다가 차명되고 우왕은 폐위되어 9살의 창왕이 옹립됩니다. 이러한 위화도 회군은 결국 이성계를 필두로 한 신흥무인 세력 및 정도전, 정몽주 등의 신진사대부가 문벌귀족 및 권문세족 등의 구세력에 대항해 정권을 잡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고 이를 통해 이성계는 군사적, 정치적 최고 실권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책방의 역사 이야기 조선 제1대왕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조선의 건국 과정과 건국 후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말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